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소련, 미국, 영국이 모여서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자는 안이 거론됩니다. 신탁 통치란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힘이 없는 신생 국가를 강대국이 일정 기간 통치해주자는 유엔 제도입니다. 이 소식을 동아일보가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고 보도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분통이 터지죠. 36년간 외놈들 등살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다시 5년씩 외국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뭔 개소리냐. 전국에서 극렬한 신탁 통치 반대 시위가 벌어집니다. 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김구와 함께 신탁 통치 반대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박헌영이 며칠 만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진은 12월 만났을 때 박헌영은 강경한 반탁이었으나 1월 3일 만났을 때는 찬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련 군정 핵심 니콜라이 레베로프 소장은 박헌영은 12월 28일 밤 38선을 넘어 이북에 와서 소련 공사를 만나 스탈린 동지가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는 걸 확인하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헌영이 1월 2일 새벽 조선 공산당은 모스크바 회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자 간첩 성시배, 박헌영이 운영하는 좌익신문들은 일제히 미국이 한반도를 40년간 점령하려 하기 때문에 소련과 함께 5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는 선동기사들을 냅니다. 전국 공산당들이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에 맞불 집회를 하면서 돌 던지고 똥물 뿌리고 이때만 해도 미국은 친소련 정책으로 한반도 문제를 소련과 상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그대로 신탁 통치가 되는 상황이었죠. 수가 많고 조직력이 강한 전국 공산당들이 좌파들이 찬탁 운동을 벌이자 김구와 이상만은 그때서야 연합해가지고 신탁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좌파들이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소련이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라 하는 선전을 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신탁 통치 문제가 찬반으로 한반도 전역이 소요 사태에 이르자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는 덕수궁에서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신탁에 반대하는 이승만 등 한국 측 입장을 거부해서 회담이 깨집니다. 그리고 2차 회담도 소련이 일방적으로 신탁을 강요해가지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됩니다. 빨갱이들은 지금도 동아일보가 미 군정의 돈을 먹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원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오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이 틀린 게 실제 소련군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신탁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김구를 포함한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간첩 중에 성시백이 거물입니다. 성시백은 임시정부에도 참여했던 인물인데 이를 이용해가지고 서울 서대문에 아지트를 꾸리고 공작을 개시합니다. 이 성시백은 총 1억이 넘는 물자와 약 4만 달러, 이거 엄청 큰 돈을 중국을 통해서 들여와가지고 조선중앙일보, 우리신문 등 10개 신문, 잡지,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경영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정치인들 포섭을 구체화합니다. 이때부터 남한 주요 도시에 박헌영의 남로당 이외 소련 군정 직속 김일성 조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의 북로당, 박헌영의 남로당, 남한의 2개의 좌익, 이 총본부는 이북에 있는 소련 군정입니다. 로마넨코 사령부. 얘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러시아 주변 40개 나라를 적화시켰던 그 경험 풍부한 강적들입니다. 당시 체포된 간첩들 조직 확대를 보면 간첩은 반드시 서로 감시하고 협동할 수 있게 이계적으로 난파가 됩니다. 별도로 공작을 하는데 간첩 서완석은 송남영과 이혁기에게 접근해가지고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세포로 포섭해서 친구들을 또 포섭하게 해가지고 몇 명이 모이면 세포 조직이 됩니다. 세포 조직들이 뭉쳐서 더 큰 조직이 되면
이북 소련군 지원과 명령을 받아 정당이 됩니다. 어느새 각 지역에 수백 개의 좌익단체들이 독버섯처럼 생깁니다. 이들은 때에 따라 전략적으로 연합했다가 흩어지면서 정치판을 주도하게 됩니다. 성시백은 김규식, 여훈영 등 소위 중도파라 하는 거물 정치인들 포섭에 성공을 합니다. 중도파와 민족주의 정당들이 신탁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중도라는 건 공산주의도 괜찮고 사회주의도 괜찮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자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시백은 이런 중도파들에게 돈 몇 번 대주다가 사실은 당신이 그동안 쓴 돈이 김일성 장군께서 보낸 겁니다. 김일성 돈을 받은 게 들통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정치 생명이 남아나겠습니까? 코가 꿰는 거죠. 성시백은 코가 낀 자들한테 미국보다 센 소련이 지원하는 김일성 편에 서서 통일이 되면 한 자리씩 하자고 이렇게 회유하고 중도파 거물 정치인들을 신탁통치 찬송을 하게 만든 겁니다. 성시백은 여운형이 그 포섭된 세력을 울타리로 김구 포섭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승만도 중도 어쩌고 이렇게 어정쩡했으면 포섭 대상이 됐었을 겁니다.